출근길 뉴스를 종합해드립니다. 깊이 있는 뉴스 YTN FM 출발 새아침.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시작합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이지만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지금 서울 지역에서도 바람이 상당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근길 나서실 때 뭐 우산은 물론 당연히 가지고 계시겠지만 중요한 건 이 바람에 대한 대비도 좀 어느 정도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교통 상황도 굉장히 안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여러분 빨리 준비하셔서 직장으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신율의 출발 새아침 3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아유, 세 단계 종이 또 걸렸어? 정말 대본 하나 하려다가 미치겠네. 내가 진작 현대오피스로 바꾸라니까. 오늘 다 날 셀 거야. 이제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사무기기 전문기업 현대오피스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무기기의 올바른 기준. 현대오피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1644 대리운전 1644 서비스 꽃배달도 1644 전국 꽃배달 배송비 포함 3단원 한 54,000원부터 3단원 한 54,000원부터 1644 꽃배달 1644 대리운전 1644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항공권도 매진이야. 실시간 빠른 항공 호텔 예약 시스템 온라인 투어. 가격이 싸니 일정이 별로야. 알뜰하고 품격 있는 여행은 온라인 투어. 에어텔, 교통패스, 각종 입장권. 복잡해. 여행의 예약을 한 번에 온라인 투어. 기억하세요. 여행의 모든 해결 온라인 투어. 온라인 투어.co.kr. 송곳 같은 말, 허무한 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을 전해드립니다. 왁자지껄, 말. 소통엔 문제가 없었다. 새누리당 원유철 전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면서 당천 관계에 대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단이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정치권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이런 주장에 동의할지는 모르겠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보여준 당청 관계는 혼란 그 자체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의 역시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포함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이런 판단을 진짜로 하고 있다면 오히려 국민과의 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뿐입니다. 전북 민심이 신뢰할 수 있는 대권 주자를 준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한 얘기입니다. 왜 하필 전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발언의 진의는 본인이 대권에 도전하겠다 이런 의사표현이라기보다는 오늘 있을 비대위 체제의 운명에 대한 포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는 결국 자신의 입지 강화를 위한 역할론의 강조라고 보인다는 건데요. 어쨌든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따라서 이런 준비가 어떤 식의 모습으로 나타날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쳐다보지도 않고 사람 대접도 안 하고 옥시의 자진 철수, 폐업을 요구합니다. (5년) 만에 기자회견을 연 옥시에 대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얘기라는 것이 개인적 생각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유가족들과 피해자들은 인간으로서 감내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정작 옥시 측은 기자회견 한 번,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검찰이 손을 대기 시작하니까 이제야 나서는 모습은 오히려 보는 이들을 더욱 화나게 만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기업을 보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지 당신들은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만 어떻게 넘기면 그냥 넘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번 경우는 다르다는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할 겁니다.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끝까지 책임 소재를 밝히는 것이 우리 사회의 책임이자 임무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왁자지껄 말말말이었습니다. 오늘의 주요 경제 이슈 알아보겠습니다. 최요한 경제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예. 지난주 국채은행에 자본금을 대주는 한국형 양적 완화, 여기에 대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던 한국은행이 조금 입장이 바뀌고 있는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한국적 양적 완화에 비판적이진 않더라도 최소한 국민적 합의나 공감대가 우선이다. 그래서 좀 미온적인 입장을 보였던 이주일 한국은행 총재가 그런 입장을 보였었는데요. 어제 한국은행의 역할 수행 방안에 대해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길 바란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면 전날 윤면식 부총재보가 기업구조 조정 지원을 위해 국채은행 자금 확충이 필요하다면 이건 기본적으로 재정의 역할이다. 우리 통화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한국은행 노조는 지금 이야기하는 양적 완화가 아니라 양두구육이다.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파는 거다. 꼼수다. 이렇게 좀 세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이것이 좀 부담이 됐었는지 이주열 총재가 어제 특히 국채은행 자본확충협의체에 참여해서 관계기관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해 주길 바란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일이죠, 내일. 구조조정 태스크포스 팀의 첫 회의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여기 구조조정 TF에는 한국은행을 비롯해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그리고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관계자, 이렇게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입장이 조금 바뀐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예. 이거와 또 다른 궤로 유일호 부총리가 재정과 통화의 폴리시 믹스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은 정책을 섞는다 이거죠. 예. 대량 실업과 유휴 설비 활용 방안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써야 되고, 예. 통화는 국채은행 자본 확충과 금융부실 확산 방지를 위한 역할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예. 이 두 가지를 섞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행 쪽의 입장도 좀 살려주는 것 같아요, 유일호 총재가. 예. 어쨌든 이렇게 정책 가지고 대립을 보이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모습이고요. 예. 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어떤 국민 여론을 흡수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부정적이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걱정되는 일이 있네요. 네. 이 은행권의 부실 채권이 30조에 육박하고 있다. 이게 지금 외환 위기 이후 최대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상선 같은 경우는 전체 빚이 5조 5천억 원이고요. 네. 부채가 약 8천억 원 정도 되는데 대표적인 한계에 부딪힌 대기업이라고 할 수 있죠. 전체 은행권에서 석 달 넘게 이자가 안 들어온 대기업 대출이 현재 17조 7천억 원입니다.
1년 새 7조 3천억 원 늘었거든요. 여기에다가 중소기업이나 가계대출까지 더하면 부실채권 규모가 30조 원이 훌쩍 넘는다는 거죠. 아니, 근데 이자가 안 들어온 대기업 대출이 그렇게 많다면 이자가 안 들어왔다라는 사실 자체는 대기업도 지금 돈이 없다는 얘기예요? 돈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게 걱정됩니다. 더군다나 부실채권이 30조 원 중 18조 원은 일반 시중은행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 시중은행이 쓰러지면 국채금은 버티지 못한다는 것이고요. 예. 지금 그 시중은행들 전체 대출액 가운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조선과 해운, 철강 등 5개 그 취약업종에 나간 돈도 10%가 넘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구조조정이 시행되고 채무 재조정되고 실직, 임금 삭감, 가계소득 줄어들게 되면 은행 건전성 역시 나빠질 수밖에 없다. 예.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는 혹시나 이 부채가 많은 대기업들 이 재무구조 다시 평가해서 부실징후 보호이면 엄정하게 대응하라. 이렇게 금융위원회에서 지시했거든요. 설마 돈이 있는데 안 내는 건 아니겠지? 안 내는 건 아니겠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경주에 있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우리가 그냥 방폐장이라고 그러죠. 방폐장이라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일부 설비가 뭐 40년 간다 이랬는데 1년 만에 이걸 교체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원자력 산업에 따르면요. 예. 그 방폐장에 배수 펌프 8개를 설치하거든요. 예. 이 가운데 7개가 예. 설치 완료된 지 1년 5개월 만인 작년 9월에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됐다는 겁니다. 예. 왜 교체됐냐 했더니 지하수의 염소 성분이 펌프 일부분을 부식시켜서 누수 현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여기서 누수가 되면 큰일 나는데. 예. 그래서 이제 더군다나 배수 펌프와 연결된 배수 배관 일부 안쪽 벽에 이물질이 또 과도하게 끼는 문제도 발생한다. 예. 그래서 이물질 배과장 긴급 설치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방폐장을 감독하는 규제기관의 동의나 허가 없이 진행했다는 겁니다. 예. 급하니까 그렇게 한 모양이에요. 작년 12월에 회의에서 이거 뭐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 올해 2월과 4월 회의에서 예. 뒤늦게 보고했다. 이게 40년 간다고 했잖냐. 이제 1년 5개월밖에 못 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죠. 이게 상황이 좀 공단 이쪽에서는 좀 안이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냐. 왜냐하면 펌프와 배관은 안전설비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고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아니 방폐장에서 나오는 모든 건 다 그렇죠. 보고해야죠. 맞습니다. 네, 예. 이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최요한 경제평론가였습니다. 자, 이번엔 스포츠 소식 알아볼까요? 최동훈 스포츠 평론가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 말이에요. 오랜만에 골 넣었다고 그러는데 이게 시즌 7호 골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새벽 경기였었거든요. 이 첼시전에서 시즌 7호 골 뽑아냈습니다. 1대0으로 이기고 있던 전반 44분에 추가골을 기록했는데요. 이 아쉽게도 토트넘이 연속골 내주면서 2대2 무승부에 그쳤습니다. 이 토트넘이 그동안 이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역전 우승에 도전을 해왔는데 오늘 무승부에 그치면서 우승이 물 건너갔고요. 예. 대신에 이 레스터 시티가 2015-2016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확정졌습니다. 근데 지금 레스터 시티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적과도 같은 우승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기적이다, 동화 같은 우승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레스터 시티가 1884년에 창단된 팀인데 예. 그동안 단 한 번도 우승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13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서 잉글랜드 프로축구 정상에 오른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해 9월 기준으로 보면은 이 선수단 전체 몸값이 우리 돈으로 한 1,100억 원 정도인데 이 프리미어리그 평균 이 구단 몸값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한 구단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레스터라는 도시 자체가 인구 한 28만 명의 지방의 조그만 도시이거든요. 예. 어떻게 우승을 했느냐. 이 무명 선수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탄탄한 조직력을 가지고 정상에 올라갔기 때문에 동화 같은 우승이다, 기적 같은 우승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영화 한 편 나오겠네요. 예. 예,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예. 제이미 바디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 8부 리그에서 출발해가지고 1부 리그 프리미어 리그까지 올라간 선수인데 예. 이 8부 리그에서 있을 때는 이 공장에서 공장 노동자 출신입니다. 왜냐하면은 축구를 하기 위해서 낮에 공 차고 밤에 아마추어 팀에서 공을 찼거든요. 예. 낮에는 일하고. 일하고 주급 5만 원을 받고서 낮에 일하고 밤에 아마추어 팀에서 공을 차다가 1부 리그인 프리미어 리그 입성에 성공했고요. 올 시즌에 11경기 연속 골 터뜨릴 정도로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입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레스터시티의 우승이 잉글랜드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축구계에는 신선한 충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런 얘기 자꾸 들으면 이게 사실 살맛이 좀 나요. 예? 예. 진짜 이런 소설 같은 기적이 우리 주변에도 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박태환 선수 말이에요. 어제 그 인천시장이죠. 유정복 시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올림픽 출전 위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 무릎을 꿇었는데. 예. 그죠? 이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 박태환 선수가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 하리라고는 아무도 좀 예상을 못했는데 뜻밖의 그런 일이었었고요. 예. 무릎을 꿇고서 박태환 선수가 이 수영 선수는 수영장에서 성적이나 결과를 말씀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국민들에게 큰 절을 했고요. 유정보 인천시장은 이 금지 항로 복용은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하지만 박태환 선수는 이미 국제수영연맹으로부터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올림픽에 출전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유정보 인천시장 보통 이 현 정권의 실세로 인정받고 있는 분이죠. 근데 이 유정보 시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박태환 선수 문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어제 유정보 시장이 기자회견에서 필요하다면 서명 운동도 하고 대한체육회 관계자를 만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보기에 따라서는 이 압력이나 압박이 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유정보 시장이 체육회 관계자를 만나고 난 뒤에 이 체육회가 스스로 자신의 결정을 뒤집거나 규정을 개정한다면 이 체육회 스스로가 원칙을 뒤집는 것뿐만이 아니라 체육회가 늘 그래왔지만 이 정치권 인사 한마디면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유정보 시장 입장에서는 기자회견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는 보는데 체육회 관계자를 만나겠다 이 얘기까지 간 거는 어쩌면은 이 스스로 좀 이 발목 잡힐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유정복 시장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분이 굉장히 능력도 뛰어나시고 그러신 분이래 가지고 근데 어쨌든 박태환 선수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많지 않습니까? 아마 그래서 나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켜보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전 잠시 뒤 4부에서 뵙겠습니다. 학교를 향해 누아는 페달을 밟는다. 가난이 따라오지 못할 만큼 힘차게. 후원이 끝나도 마을 스스로 아이를 돌보게 만드는 월드비전 자립마을 프로젝트. 진정한 후원은 후원이 끝나게 하는 것입니다. 후원 문의 1688-3570 1688-3570 진정한 후원을 생각합니다. 월드비전.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안녕하세요.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이시진입니다. 공동주택의 벽과 바닥은 이웃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죠. 무심코 한 행동이 이웃에겐 불쾌한 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거실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쾅 닫는 소리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세탁기와 청소기 소리도 심한 불쾌감을 준다고 하니 밤 10시 이후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장실이나 부엌에 물 내리는 소리도 불만이 많은 소음인 거 아시죠? 역시 너무 늦은 시간엔 샤워나 설거지를 삼가시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면 층간소음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웃은 더 가까이, 층간소음은 저 멀리. 이웃을 배려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YTN 라디오 캠페인 더 가까이. 한국환경공단과 함께합니다.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록록록록록 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 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예, 지금 시각 8시 30분 31초 지나고 있는데요.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박화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비 오는 화요일 도로 풍경 아주 어렵습니다. 곳곳으로 정체되는 구간도 많고요. 사고 소식도 자주 들리는데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에서 판교 가는 길, 광암터널 안에서도 이번에 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3중 추돌 사고 나서 이 부근으로 지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서울 도심에서는 진흥로가 구기터널에서 신영동 삼거리 가는 길 2, 3차로에서 택시와 승용차가 부딪혀서 부근 지나기가 어렵고요.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유리 쪽으로는 가양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밀립니다. 반포대교 다리 건너기도 어렵게 지나고 있고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는 행주대교에서 성산대교, 여의도권을 지나기 버겁습니다. 이후로도 반포대교에서 영동대교까지 가다서다 하고 있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 아침 당신이 듣고 싶은 뉴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이 고위층 자녀들이 로우스쿨에 특혜 입학하고 있다. 그래서 현대판 음소제다. 이런 얘기들이 간혹가다 있었던 것이 여태까지의 상황인데요. 어제 교육부가 이 러스쿨에 대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 총 24건의 불공정 사례가 확인이 됐다는 건데요. 과연 이번 교육부의 발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로스쿨 내의 이 입시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한 분이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평 교수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심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일단은 교육부 발표 내용이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 신상을 적은 그래서 이제 합격한 학생이 24명이다. 이 얘기인데, 그죠? 예. 근데 로스쿨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자신을 알아볼 수 있게끔 만들면은 원래 그건 안 되는 거죠. 그죠? 로스쿨뿐만 아니라 이건 딴 데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곳에 아마 대학 입시에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로스쿨 입시에서는 그런 규정 자체가 과거에 없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예. 말씀하시죠. 예, 그만큼, 그런 여러 가지 규정들이 미비했던 거죠. 그러면은 이 규정이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예. 한 2년 전부터 그걸 마련했다는 학교도 있고. 저희 경북대학 같은 경우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예. 이런 규정을 만들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습니다. 자, 로스쿨, 근데 제가 궁금한 게요. 로스쿨이 지금 교육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예. 법무부가 아니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은 교육부에서 이 러스쿨에 관해서 최소한도 이 정도에 있어서의 어떤 가이드라인은 제시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납득하기 어렵겠습니다만은 교육부는 이상하게도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것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부는 이번 조사가 처음이었고 지난 8년간에 걸쳐서 로스쿨의 운영에 관해 어떤 실효성 있는 감독이나 그런 조치를 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아니 입시에 대해서 그렇게 그건 학교를 믿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최소한도 이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 적으면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그거를 미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는 불합격 처리하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예. 근데 그렇다면은 로스쿨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잦아들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입학 문제는 로스쿨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 극히 작은 일부분이고요. 예. 입학에 있어서도 요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 부정 청탁의 문제 그런 것은 전혀 터치를 하지 않았죠. 로스쿨 운영 과정에 그리고 로스쿨의 교육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교육부는 지금까지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지금 부정청탁 말씀하시고 교육과정 말씀하셨는데 우선 부정청탁은 무슨 얘기입니까? 요번에 교육부의 조사는 주로 자기소개서 그것을 검토한 것에 불과했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적에 입시 처리되면은 로스쿨 교수들이 청탁을 많이 받는 거죠. 이런 문제에 관해서도 교육부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런 청탁이 행해지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예. 근데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입시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 틈이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모든 입시 과정이 계량화가 됐다면 청탁을 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게 반영이 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정량 평가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만은 정성 평가도 어느 정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어제 어느 기자가 그런 말을 전화로 합니다. 가령 대구 지역 같은 곳에서 이 법조계 고위 법조인들 자녀들이 청탁 로스쿨 들어간다고 할 적에 또는 변호사의 자제가 들어간다고 할 적에 그분들하고 로스쿨 교수들하고는 다 잘 아는 사이죠. 그래서 가령 내 자식이 로스쿨 들어간다고 하면은 그런 청탁을 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냐. 그런 기자가 그런 말을 전해 듣고 저한테 전화로 말을 했는데 이런 면에서 이 청탁이 어느 정도 모든 경우에 그것이 바로 입학이 연결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는 것입니다. 자, 교육 과정은 뭐가 문제라고 보세요? 대단히 복잡한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현재 로스쿨의 교육 과정은 이 책임 있는 또 어느 정도 역량을 갖춘 법조인을 길러내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예.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이세요? 모든 러스쿨들이? 예, 그렇죠. 예. 제가 요번에 책을 교육 과정에 집중해서 책을 써냈습니다만은 이후로 지금까지 단 어느 누구도 제 책의 논정이 잘못됐다거나 또는 결론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우선 제 책에서 지적한 내용이 옳다는
그런 결론을 낼 수 그러니까 문제점을 지적한 책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는 얘기가 지금 들려오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전혀 없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어쨌든 지금 입시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의 조사가 미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측에서는 그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감사원 감사 정도는 필요하겠죠. 지금까지 그 교육부가 그 로스쿨의 운영에 대해서 전혀 손을 대지 않았죠. 거의 방치 상태로 놔두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이번 기회에 보다 상급 기관인 감사원에서 좀 적절한 감사를 해서 교육부의 지금까지 이런 태도가 잘못된 것이었다. 그런 것을 밝혀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래서 교수님은 지금 로스쿨을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이십니까? 아니면 로스쿨을 존치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문제는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저는 현재의 로스쿨은 대단히 잘못된 제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스쿨이 존속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우리가 로스쿨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취해갈 수 있느냐 이런 점에 관해서 제가 책에서 내용을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특히 이제 러스쿨 입학 같은 부분은 사실 이게 예전에 등록금 문제 가지고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이 개천에서 욕나는 그런 것들 로스쿨 때문에 지금 막고 있다 이런 비판이 거셌는데, 지금은 이제는 이 부모의 영향력으로 입학 문제가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것 의혹이 이제 제기가 돼가지고 교육부가 감사를 한 건데 어쨌든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지 않는 그런 로스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심평 교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입니다. 오는 5월 6일이 임시 공휴일로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5월 5일 어린이날부터 8일 일요일까지 황금 연휴를 보낼 수 있게 됐는데요. 이에 대한 시민들 의견 들어봤습니다. 그렇죠. 또 날 잡아놨는데 벌써 5일로 떠나고 날 잡아놨어. 이제 필요하니까 좀 보라카이 같은 데서 휴양 좀 하고 오려고 그러죠. 저는 재량휴일에 원래 쉬었는데 두 사람은 공무원이어서 쉬진 않았는데 임시공휴일이 돼서 와이프도 같이 쉴 수 있어서 되게 좋고요. 가족 계획을 세우는데 조금 멀리도 갈 수 있고 서울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여행도 다니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수에 갈 수도 있고 지방 좀 멀리 좀 갈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직장을 다녀서 집안일을 못해서 밀려가지고 마침 또 이번에 임시공휴일에서 밀린 일도 좀 하고 못 보던 친구도 이제 연락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제 또 오픈하게 가족끼리 또 외식도 하고 좋은데 아무래도 이제 지출을 생각하면 염려도 되고 그래요. 솔직히 저희는 일반 직장인이어가지고 쉬기가 힘들어요.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주셨지만 현실적으로 쉬기 힘들어서 애기 맡기는 게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불편합니다. 그렇게 임시 공휴일 하면은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좀 물론 이렇게 쉬고 편히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애 맡길 데가 없어서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중소 기업이나 이런 데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생각할 때는 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하는 거죠. 어렵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생활 꾸려가는 것도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려운데 자꾸 쉰다는 거는 좀 그래서 그건 아니다고 생각하지.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민발언대 리포터 이혜미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들으셨습니다만 사실은 이번에 임시공휴일 조금 더 일찍 결정이 됐더라면 실제로 이 쉴 수 있는 분들이 어디를 갈 것인가 하는 계획을 좀 더 쉽게 잡을 수 있었다. 그렇다면 소기의 목적이
더 이 소기의 목적을 정부가 더 달성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남고요. 자, 두 번째는 사실 누구는 쉬고 누구는 쉬지 못하는 이런 불평등 현상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공기업에 다니시는 분들, 공무원분들은 쉬지만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은 사실상 쉬지 못하는 좀 이런 불평등한 문제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워킹맘에 대한 고려가 과연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인데요. 물론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선생님을 한 분씩 배정을 해서 그날도 이 종일 학급을 편성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이 어린이집이나 더 어린 자녀를 둔 워킹맘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라는 그런 부분, 좀 여러 가지로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쉬실 수 있는 분들은 마음껏 이 쉴 수 있는 그런 임시공휴일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FM 94.5MHz로 방송되고 있는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의견 주실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드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0945번으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예, 이것이 여론이다 순서인데요. 오늘도 여론조사 전문가시죠.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여론분석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국회의장 어느 당에서 맡느냐 이 부분입니다. 이 국회의장이 또 이렇게 관심이 많게 될 줄은 몰랐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이 국회의장 물론 의전 서열 2위죠, 그죠? 네. 예, 의전 서열 2위인데, 실제적으로 뭐 실권이 있느냐,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그런데 실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요번에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 보면. 자, 20대 국회의장, 여야 중 어디서 나와야 한다. 여론조사 있습니까? 관련 이게 흥미로운 이제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네. 내일신문이 디 오피니언에 이제 의뢰해서 지난 5월 1일에 조사한 것인데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20대 국회의 국회의장 선출에 대해서 이제 어느 의견에 더 동의하느냐. 그래서 여소야대인 만큼 야당 의원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이제 공감도가 48.6%였고요. 예. 남은 대통령 임기 동안 국정 운영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에 대한 공감도는 40.8%. 그러니까 야당이 맡아야 된다가 48.6, 여당이 맡아야 한다가 40.8. 그러니까 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게 7.8%포인트 더 높게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지지정당별로 보면은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는 여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가 80.4%로 뭐 압도적으로 높았고, 그러나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제 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가 77.3, 여기도 압도적으로 높았고, 국민의당 지지층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야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가 62.7%로 또 이제 여당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응답보다는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는 그러니까 전국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과 모바일 웹 조사로 실시를 한 것이고요. 그래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20.8%였습니다. 응답률이 이렇게 높아요? 네. 이건 대단한 응답률이네. 근데 어쨌든 국민의당이 여기서 이제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뭐 이게 어느 당도 과반 의석을 넘은 것은 아니니까. 예. 38석이지만 국민의당이 이제 선택하는 대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고요. 과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국민의당 지지층의 의견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제 국민의당 뭐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제 중간에 이제 모습을 주면서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이런 또 지지층의 의견들 일정 부분 신경 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국민의당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연정이에요, 연정. 네. 예. 그거 뭐 대충 지금 마무리는 된 것 같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오고. 예, 뭐 마무리는 됐지만 아마 또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이거 개헌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연정 얘기가 최근에 나왔었는데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같은 조사였는데요. 여야 연합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연정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쪽 더 동의하느냐. 여소야대 상황인 만큼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는 야당과의 연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연정 필요하다는 응답이 62.1%. 좀 높았고요. 대통령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대통령 임기도 2년이 채 안 남은 상황이므로 연정은 불필요하다.
이것에 대한 공감도는 24%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2%, 불필요하다는 것은 24% 이렇게 나왔고 2배 이상 높은 거고요. 그런데 이제 보면 정당 지지층 보면 특히 이제 여당 지지층에서 새누리당 지지층에서도 연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9%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이것은 상당히 이제 공감하는 의견이 높게 이렇게 나온 상황이죠. 근데 이게 연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은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확실하죠. 근데 이게 연정도 여러 형태가 있고 여러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질문이 이제 여야 연합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연정 이렇게 표현하긴 했는데 네. 아직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럽식의 어떤 연정에 대해서 공동 정권을 운영한다. 이런 식은 아직까지 크게 사실은 형성이 잘 DJP 연합이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근데 대통령제에서는 사실은 좀 그렇죠. 그게 연정이라는 게. 그래서 아마 이게 그 공동 정부를 구성한다는 수준의 연정이다라고 아마 응답자들이 받아들였기보다는 이제 여당과 또는 정부와 야당이 여러 가지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의 아마 연정을 생각했을 가능성도 협조를 해야 된다. 예, 그런 차원에서 어쨌든 강한 수준의 연정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어떤 연정, 협력 이런 것을 강조해서 아마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말이에요. 전당대회 연기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거 언제 하느냐. 다시 말해서 김종인 대표 체제를 어느 정도 유지하는가. 이게 이제 오늘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론. 이거 오늘 알아보는 거 이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이게 일반 여론하고 또 당내 의견들은 다를 수 있긴 할 텐데요. 예. 일단은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 시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선생님께서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개최에 대해서 어느 의견이십니까라고 이제 물었습니다. 예. 그래서 비대위 체제 자체가 선거를 위한 임시 체제이므로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빨리 정상화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응답의 공감도가 59% 나왔고요. 바로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또다시 계파 싸움 가능성이 커지므로 연말까지 연기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공감도는 24.7%였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전당대회를 개최해야 한다, 정상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연기해야 한다 전당대회를 이거 응답보다 2배 이상 높게 이제 나타난 것이고요. 이제 또 야당 지지층,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이제 중요할 텐데요. 여기서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전당대회를 개최해서 빨리 정상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3.7%로 연말까지 연기해야 한다. 24.4%보다 약 40% 가까이 이제 더 높게 나타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앞에 설문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이제 줄 수밖에 없을 텐데 어쨌든 이제 당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한데요. 근데 선거가 끝났으니까 이제 제대로 지도부를 뽑아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원칙론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정답에 가까운 거긴 하잖아요. 사실 세부적인 어떤 고려사항 없이. 물론 그렇죠. 네. 세부적인 고려사항이 없으면. 제가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이것이 김종인 대표 체제에 대한 지지 여부로 연결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고민이 됩니다. 저는 그거라고 약간 이것은 이제 별개의 문제. 별개의 문제라고. 왜냐하면은 이제 이게 약간 이제 우리나라에서 임시 체제는 정상화 시켜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고쳐야 되고 국회는 뭐 협의해야 되고 다시 장외에 있다가 국회로 들어가야 되고 이것들은 같은 경우는 사실은 약간 상식이나 정답에 가까운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경우에도 그쪽 부분에 약간 가중치가 부여된다. 사람들이 선택을 할 때 옳은 정답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조사에서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함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하면 소셜 디자이러블리티라고 하는데 그런 응답 경향에 더 선택이 가게 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약간 이제 반영이 됐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고려들 대중들이 충분하게 이제 아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제 2배 이상 높은데 뭐 그렇죠. 정치적인 다른 사안들을 다시 불러줬다고 한다면 약간 좀 격차는 줄었을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선관위에서 항상 선거 2주 전에 왜 여론조사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선거를 하실 겁니까? 뭐 그러면 반드시 하겠다, 뭐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보면 항상 60-70%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15%에서 20% 정도 높아요.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하는 것이. 그걸 이제 마이너스 하고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데 마찬가지죠. 답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한국은 이제 선거에 참여하는 거, 투표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민주시민으로서 의무로 배워왔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못할 것 같지만 못한다고 얘기를 안 할 거라고 얘기를 이제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는 그 부분도 좀 고쳐져야 될 거라고 보는 게 선거를 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보이스, 이제 정치적 의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치학에서 볼 때는. 근데 실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엔 이게 투표 이걸 해야 되고 뭐 심지어 옛날에 그랬잖아요. 투표 안 하면 벌금까지 물린다는 그 몇몇 나라 브라질 호주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을. 근데 그렇게 그 얘기까지 하면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투표하지 않는 것도 충분한 그 정책 의견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무 투표자가 있는 호주 같은 경우는 제 관계자분을 만나봤더니 그래서 이제 억지로 벌금을 한 2만 원 물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투표장에 가서 그럼 하기 싫은 사람 가는 경우 어떻게 하냐면 가서 이렇게 낙서하는 경우들이 많대요. 가서 우리나라처럼 기권을 못 하니까 가서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우스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본인들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정답이 있는 여론조사라는 거 이게 참 정말 이거 분석하는 입장에서도 힘드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잘 선택지를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견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질문. 그렇죠. 질문하고 또 선택지 앞에 수식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된 부분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좀 고도의 점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거 우리 윤희용 센터장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후딱 갔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오피니언 라이브의 윤희용 센터장과 함께 했고요. 자, 신율의 출발 새 아침. 화요일 순서는 여기서 모두 줄이겠습니다. 지금 비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아니면 오후 늦게는 모두 개인다고 합니다. 근데 바람은 내일까지 간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람 피해 정말 또 조심해야 되는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1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신율이었습니다. 힘찬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